간섭은 말라더니 며느리가 이번엔 내 집을 담보로 잡겠답니다. 바다별 하숙, 밥 대신 버틸 방 한 칸을 빌려준 그 집을요. 저는 한미라입니다. 남의 삶의 열쇠를 꽂지 않으려 평생 조심했죠. 그런데 며느리의 전화 한 통, 등기 알림 한 줄이 제 인생을 뒤집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산 집이라는 말 앞에서 저는 변명 대신 증명을 택했습니다. 스마트 도어락 접속 로그, 전자계약 원본, 전입신고와 공과금 사용량 종이는 거짓말을 안 하더군요. 오늘 그 집을 지켜낸 이야기와 열쇠 대신 초하루, 초대장만 남긴 이유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사람의 방 한 칸이 어떻게 한 인생의 존엄을 세우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해묵항의 새벽 바람은 짠맛이 났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공기가 집 틈새로 스며들며 살짝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이름만 적힌 집이구나. 서울을 떠나 이곳 동에 해묵항에 정착한 지 한 달. 지자체 한 달살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숙, 바다별을 열기로 한 첫날이었습니다. 현관문에 새로 설치한 스마트 도어락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업체 직원이 어제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접속 로그가 자동으로 서버에 백업되니까 안심하세요. 언제 누가 들어왔는지 다 기록돼요. 기록이라. 좋은 말이네. 오전 9시 첫 번째 하숙생이 도착했습니다. 정아람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와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계셨는데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람입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라예요. 편하게 미라라고 불러주세요. 미라님. 저는 어머니 간병을 5년 동안 했는데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간병 끝에 오신 분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여기서 좀 쉬시면 돼요. 규칙 같은 게 있나요? 저는 미리 적어둔 메모를 꺼냈습니다. 2가지예요. 밥 대신 방 한 칸, 간섭 대신 기록. 기록이요? 네. 서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영수증이나 메모로 남겨두자는 뜻이에요. 나중에 기억이 애매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람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간병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잊지 않으려면 붙잡아둬야 한다는 거예요. 오후 2시 문현경 씨가 오셨습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한 단발머리. 그런데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조기 퇴직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퇴직금 정리하면서 새로운 계획 세우시는 거예요? 계획이라. 40대에 실패한 사업 때문에 빚만 잔뜩 있어요. 집도 팔았고. 현경 씨가 서류 가방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냈습니다. 제가 꼼꼼한 편이에요. 전기가스 수도 안전점검 같은 것들 제가 해도 될까요? 오히려 고마우죠. 저 혼자서는 놓치는 게 많을 텐데. 그럼 매주 체크해서 기록으로 남겨둘게요. 기록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게 우연일까 싶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하숙생 서윤주 씨가 도착했습니다. 가장 어렸지만 얼굴에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한 달 전에 끝났어요. 힘드셨겠네요. 3년 동안 싸웠는데 결국 저 혼자 남았더라고요. 윤주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밤에 울어도 괜찮을까요? 아직 잠을 잘 못 자거든요. 당연히 괜찮아요. 여긴 회복하는 공간이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가계부 쓰듯이 하루하루 적어두거든요. 또 기록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세 분 모두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4명이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놓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규칙이 참 마음에 들어요. 아람 씨가 말했습니다.
밥 대신 방 한 칸이요? 현경 씨가 물었습니다. 그것보다 간섭 대신 기록이요. 서로 눈치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윤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강요당하지 않는 집.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전입신고와 공과금 등록. 다음 날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수급 신고도 함께 했습니다. 농어촌 민박 신고로 하시면 돼요. 안전위생 점검은 다음 주에 나갈게요.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전기가스수도 공과금을 제 명의로 자동이체 등록했습니다. 현경 씨가 옆에서 체크리스트를 보며 도와주었습니다. 미라님, 이런 것들 다 증빙이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사용량 그래프도 뽑을 수 있고요. 그렇구나. 역시 세심하네요. 회사에서 워낙 서류 작업을 많이 해서요. 일주일 후 마을 통장 오태수 66세 어르신이 인사차 들르셨습니다. 하숙집 연다고 들었는데 잘 됐네. 이 동네도 활기가 좀 필요했어. 감사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여기 산다는 확인서 같은 것도 써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야 당연하지. 종이는 거짓말 안 해. 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오태수 통장님은 정말 믿음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등기 변동 알림이라고 떴습니다. 뭐지? 인터넷 등기소 안심 서비스에 등록해둔 게 생각났습니다. 집을 살 때 부동산에서 해주라고 해서 해둔 건데 알림을 확인해 보니 소유권 변동 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알림이 온 걸까요? 누군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는 뜻인가? 가슴이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10시 하숙생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 틈으로 들려왔습니다. 이 집이 누군가에게 방파제가 되기를 바랐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네. 아람 씨는 5년간의 간병 피로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었고 현경 씨는 체크리스트로 일상의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주 씨도 밤에 우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간섭 대신 기록. 좋은 규칙이었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록들이 곧 제 인생을 지켜주는 무기가 될 줄은. 창밖으로 보이는 등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신호 같았습니다. 평온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하숙집을 연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휴대폰에서 또다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열람 알림이 아니었습니다. 등기 변동 상세 알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니 제 집 등기부에 근저 당권 설정 예고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누가, 왜?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 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높고 밝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그런 톤이었습니다. 응, 서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집 관련해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집. 네, 원래 우리가 사준 집이니까 담보 설정 좀 할게요. 남편 대출이 급해서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사준 집. 네, 그때 도윤이가 어머니 명의로 해드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돈이었으니까. 서진아, 그 집은 내 통장에서 나간 돈이야. 대출도 내 이름으로 받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인데 도와주셔야죠. 상식적으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서진이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서진이가 무슨 말을 하던데. 아, 그거요. 엄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서진이 친정 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대요. 그래도 내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게 말이 돼?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 것이 될 텐데 미리 좀. 야, 도윤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숙생들이 들을까 봐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고 미리 뭘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내 동의 없이 담보 설정을 해도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도윤이는 끝까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매하게 넘어가려고만 했습니다. 하숙생들의 지지.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한숨을 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람 씨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라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가족 일이라. 별거 아니에요. 혹시 집 관련 일인가요? 오늘 전화 받으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람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하네요. 자기들 돈으로 산 집이라면서. 뭐라고요? 현경 씨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되죠. 미라님 명의로 된 집인데 윤주 씨도 방에서 나와 우리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미라님, 혹시 증거는 있으세요? 돈 나간 기록이나. 당연히 있죠. 내 통장에서 나갔는데 그럼 괜찮아요. 기록이 있으면 지킬 수 있어요. 윤주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겪은 사람다운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습니다. 민사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안인가요? 가족이 제 집에 무단으로 담보 설정을 하려고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아요. 어떤 걸 가져가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서류 등 관련 서류 전부 가져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래, 도망치지 말자. 기록으로 증명하자. 그날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경 씨가 도와주었습니다. 미라님,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두세요. 현경 씨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번 부동산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변동 전후, 중개수수료 영수증, 2번 금융 관련 서류, 통장 거래 내역 집값 송금 기록, 대출 서류 원본, 이자 납부 내역, 3번 생활증거, 전입신고 확인서, 공과금 자동이체 등록증, 하수급 신고 서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누가 봐도 미라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람 씨도 격려해 주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요. 제가 간병하면서 배운 거예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숙생 3분이 각자 알아서 기록을 모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람 씨는 하숙비 납부 영수증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파일에 넣어왔습니다. 미라님께 매월 1일에 하숙비 입금한 기록이에요. 제가 여기 산다는 증거가 되죠. 현경 씨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와 사진들을 정리해왔습니다. 미라님이 집 관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윤주 씨는 가장 감동적인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매일 쓰는 일기에서 몇 페이지 복사해왔어요. 여기가 얼마나 안전한 공간인지 적혀 있어요.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로 바다별에 온 지 1달. 처음으로 밤새 울지 않고 잤다. 미라님이 만들어준 이 공간에서 나는 다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주말에 오태수 통장님을 찾아뵀습니다. 통장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제가 여기 산다는 확인서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사정을 설명하자 통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물론 써줘야지. 감사해요. 미라 씨, 종이는 거짓말 안 해. 기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 통장님이 직접 확인서를 써주셨습니다. 한미라 62세는 2024년 땡월땡일부터 해묵항 땡땡번지에 거주하며 하수겁, 바다별을 성실히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 주 중간에 서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톤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뭘? 담보 설정 말이에요. 저희도 급한 상황이라. 서진아, 나는 동의 안 해. 어머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어차피 도윤이 물려받을 집인데 지금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언제 죽는다고 미리 물려받을 집이라고 그래?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진아, 내 집에 손대지 마.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등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좋아. 나도 준비하자. 하숙생들이 모아준 기록들, 통장님의 확인서, 제가 정리한 서류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기록으로 버티자. 진실은 숨길 수 없어.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편에 서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명 대신 증명으로, 말 대신 기록으로 제 인생을 지키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이틀 앞두고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바인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경 씨가 회사에서 쓰던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미라님, 변호사들은 시간순으로 정리된 걸 좋아해요. 스토리가 한눈에 보이거든요. 거실 테이블을 펼쳐놓고 시작했습니다. A4 바인더 하나, 투명 파일 여러 개, 그리고 프린터기가 제 무기였습니다. 뭐부터 정리할까요? 아람 씨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시간 순으로 가죠. 집을 사기 전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로 정리한 건 부동산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요즘은 전자계약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숨겨진 보물이 있었습니다. 미라님, 이 PDF 파일 속성 보세요. 현경 씨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PDF 속성을 열어보니 온갖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생성일시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23분. 수정일시 없음 원본 그대로. 작성자 해묵부동산 김현수. 전자서명 한미라 본인 인증 완료.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 시간에 미라님이 직접 서명했다는 증거예요. 누가 대신 한 게 아니라 윤주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혼할 때 배웠는데 메타데이터는 조작하기 어려워요. 다음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들이었습니다. 저는 메일함을 뒤져서 관련 메일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현경 씨가 이메일 헤더 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발송 시간, IP 주소, 메일 서버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2024년 3월 10일 0915 부동산에서 매물 안내 메일. 2024년 3월 12일 1420 제가 계약 의사 표시 메일. 2024년 3월 15일 1530 계약 완료 확인 메일. 2024년 3월 18일 1145 잔금 납부 완료 통지. 이게 다 연결되는 스토리네요. 아람 씨가 감탄했습니다.
맞아요. 미라님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상세 거래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집값, 송금 내역. 2024년 3월 15일 계약금 5천만 원 한미라 해묵부동산. 2024년 3월 18일 잔금 2억 원 한미라 매도인. 대출 관련. 2024년 3월 18일 주택담보대출 1억 5천만 원 입금. 매월 18일 대출이자 자동이체 한미라 계좌. 이것만 봐도 명확하죠. 모든 돈이 미라님 계좌에서 나갔어요. 현경 씨가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도윤 씨나 서진 씨 계좌에서 미라님께 송금된 기록은 없나요? 윤주 씨가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전혀 없어. 애초에 내 돈으로 산 집이거든. 현경 씨가 인터넷으로 공과금 사용량 그래프를 뽑아주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미라님이 입주한 3월부터 사용량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 가스, 수도 모든 그래프가 일치했습니다. 3월 이전 사용량 0, 3월 이후 정상적인 생활 패턴. 이게 실거주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집주인이 바뀌고 실제로 살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아람 씨가 날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하숙생들 들어온 시점부터는 사용량이 더 늘어났네요. 하숙 규칙과 영수증들, 하숙 운영 관련 서류들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쓴 하숙 규칙서, 하숙생들의 입주 계약서, 매월 하숙비 영수증. 아람 씨가 자신의 기록들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매월 1일에 하숙비 20만 원씩 입금한 기록이에요. 입금 내역. 4월 1일 하숙비 20만 원, 5월 1일 하숙비 20만 원, 6월 1일 하숙비 20만 원. 이것도 미라님이 실제로 집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증거네요. 현경 씨와 윤주 씨도 각자의 입금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셋이 증인이기도 하죠. 윤주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증거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스마트 도어락 관리 앱이었습니다. 미라님, 이거 보세요. 현경 씨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도어락 회사 앱에서 접속 기록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앱에서 엑셀로 내보내기를 누르니 상세한 로그가 나왔습니다. 2024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오전 7시 오후 11시 정기적인 출입 기록. 4월 1일 아람 씨 등록, 5월 3일 현경 씨 등록, 5월 15일 윤주 씨 등록.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다 기록돼 있어요. 서버에 백업된다니까요. 조작할 수도 없고요. 아람 씨가 감탄했습니다. 전 집주인과의 현금 흐름 메모 정리하다 보니 깜빡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 집주인 할머니와 직접 주고받았던 현금들이었습니다. 아, 맞다. 김할머니한테 수리비 받은 것도 있어. 서랍을 뒤져서 메모를 찾아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보일러 수리비 15만 원 받은 김순자 할머니. 2024년 4월 2일 도배비 30만 원 받은 김순자 할머니. 이것도 영수증 있나요? 당연히 있지. 내가 얼마나 꼼꼼한데 영수증을 찾아서 메모와 함께 파일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태수 통장님께 정식으로 사실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통장님, 좀 더 자세한 확인서 써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뭘 써주면 돼? 제가 언제부터 여기 살았는지, 하숙집 운영하는 걸 보셨는지, 통장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확인서. 한미라 62세는 2024년 3월 20일부터 해묵항 145에 7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4월부터 하숙업, 바다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도장까지 찍어주셨습니다. 고마워요, 통장님. 뭘, 종이는 거짓말 안 해.
사실은 사실이야. 일주일에 걸쳐서 증거 바인더가 완성되었습니다. 총 5개 섹션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일부 부동산 거래 증거, 전자계약 PDF 메타데이터 포함, 이메일 헤더 타임라인, 등기부 등본 변동 내역, 2부 금융 증거, 계좌 거래 내역 집값 송금, 대출 서류 원본, 매월 이자 납부 기록, 3부 거주 증거, 전입신고 확인서, 공과금 사용량 그래프, 도어락 서버 로그, 4부 하숙 운영 증거, 하숙업 신고서, 하숙생 계약서들, 하숙비 입금 내역, 5부 지역사회 증언, 통장 사실 확인서, 이웃 증언서, 현금 수수 메모.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현경 씨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걸 다 모으다니. 윤주 씨도 감탄했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법률구조공단 상담 날이었습니다. 바인더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명 말고 증명이야. 감정 말고 팩트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등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미라님, 내일 상담 잘 될 거예요. 아람 씨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응원해요. 현경 씨와 윤주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말한 법적 처리가 무엇일지 모르겠어서요. 내일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증거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진실이 승리하는지 확인할 시간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무거운 바인더를 들고 가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김예진 변호사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가족이 제 집에 무단으로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서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준비해온 바인더를 펼치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이 정도면 소유권은 명확합니다. 모든 자금 출처가 한미라 씨 계좌네요. 그럼 안전한 건가요? 하지만 가족 간 분쟁은 복잡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만요. 받아도 될까요? 네. 전화를 받자마자 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왜? 법무사 사무소에 가셨죠? 저희도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왜?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작년에 위임장 주신 거 기억 안 나세요? 무슨 위임장? 집 관련 일은 도윤이한테 맡긴다고 하셨잖아요.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 그런 적 없어. 어머니, 혹시 기억이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도윤이가 걱정하던데. 김 변호사님이 제 표정을 보더니 메모지에 뭔가 쓰셨습니다. 녹음 중이라고 하세요. 서진아, 나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있어. 녹음도 되고 있고. 아,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임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작성하신 적 있나요? 전혀 없어요. 확실해요. 그럼 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톡 캡처라고 했는데 이것도 조작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카톡 캡처는 포토샵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법적 증거 능력이 떨어지죠. 김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통화는 녹음하세요.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 주고받는 것도 다 캡처해 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위임장 원본을 요구하세요. 진짜라면 공증이나 인감 증명이 있을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슈퍼 앞에서 할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 씨가 요즘 깜빡깜빡한데. 아, 그래서 며느리가 걱정하는구나. 나이가 나이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숙생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미라님, 상담 어떻게 됐어요? 아람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대. 하지만 그때 윤주 씨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라님, 이거 보세요. 하숙집 예약 사이트에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치매 초기라는 얘기가. 예약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가족들이 걱정한다던데. 그날부터 예약 취소가 속출했습니다. 첫 번째 취소 전화. 죄송한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두 번째 취소 전화. 아, 그냥 다른 곳으로 정했어요. 세 번째 취소 전화. 혹시 집주인분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가 있던데 걱정돼서요. 하루에 4건의 예약이 취소됐습니다. 이상해요. 갑자기 왜 이러지? 현경 씨가 의아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아요. 윤주 씨가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이혼할 때도 비슷한 수법을 써봤거든요. 상대방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저녁 식탁이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예약이 없으니 수입도 줄고 분위기도 어두워졌습니다. 미라님, 괜찮으세요? 아람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현경 씨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일단 온라인 악성 댓글들은 신고해요. 허위 사실 유포니까. 윤주 씨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미라님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집을 운영하시는지. 맞아요. 매일 같이 생활하는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아람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뭐가? 서진이가. 좀 과했나 봐요. 과한 정도가 아니야.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거 아니야? 위조는 아니고 그냥 옛날에 엄마가 하신 말씀을 정리한 거래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몸이 안 좋으셨을 때. 야, 도윤아. 나 치매 걸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역시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도윤아, 너 정말 실망이야. 엄마,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말리지 않는 거지? 엄마,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하숙생들의 결소. 다음 날 아침 하숙생 셋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라님,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아람 씨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뭘? 우리가 탄원서를 쓰기로 했어요. 탄원서? 현경 씨가 설명했습니다. 미라님이 얼마나 정상적이고 성실한 분인지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같이 생활하는 증인들이니까요. 윤주 씨도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후에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아, 위임장 원본 보여줘. 갑자기 왜요? 진짜라면 공증이나 인감 증명이 있을 테니까. 그게 집에 있는데. 그럼 가져와. 내일까지. 어머니,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가져오면 위조라고 생각할게. 알겠어요. 찾아볼게요.
하지만 다음 날까지도 위임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태수 통장님이 소문을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미라 씨, 무슨 소리 들었는데? 네, 통장님. 며느리가. 사정을 설명하자 통장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미친, 멀쩡한 사람을 가지고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증인이야. 미라 씨가 얼마나 멀쩡한지 매일 보고 있는데. 통장님이 추가 확인서를 써주셨습니다. 한미라는 정신이 매우 건전하며 하숙업을 성실히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그날 밤 텅 빈 예약 일정표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 하숙집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하숙생들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미라님, 포기하지 마세요. 아람 씨가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현경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미라님 편에 윤주 씨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등대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깜빡였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기록이 있으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짓 소문과 조작된 증거들이 저를 흔들려 했지만 진실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편에 서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약 취소가 계속되면서 일주일째 새로운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숙집 거실이 썰렁해지자 저도 모르게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이전 집주인 김순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미라야, 나 순자 할머니야.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 너 집 문제로 고생한다며? 누군가 할머니께도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그 집 내가 내 돈으로 산 거 맞지? 당연하죠. 그럼 내가 확인서 써줄게. 내가 직접 돈 받았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할머니가 직접 확인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으로 쓰신 글씨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미라가 2024년 3월에 우리 집을 산 돈은 모두 미라로부터 나왔음을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김순자인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뭘, 사실은 사실이야. 그런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며느리가. 자기들 돈으로 산 집이라고 하면서 담보를 잡겠다고 해서요. 말도 안 돼. 내가 증인이야. 내가 혼자서 모든 결정을 했고 돈도 내가 직접 줬어. 할머니의 확고한 증언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하숙생들과 함께 할머니의 확인서를 바인더에 추가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네요. 현경 씨가 말했습니다. 집을 판 분이 직접 증언해 주시는 거니까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죠. 그런데 윤주 씨가 스마트폰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라님, 이거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묵항 바다별 하숙집 주인 한미라의 실체. 가족들이 치매 초기라고 걱정하는데도 혼자 고집을 부리고 있음. 하숙생들을 이용해서 거짓 증언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 이건 너무 심하네요. 아람 씨가 분노했습니다. 명예훼손이에요.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예약 손님 2팀마저 취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죄송해요. 가족들이 반대해서 다른 곳으로 정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정말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였습니다. 미라님, 괜찮으세요? 현경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이러다가 하숙집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해서.
그럴 리 없어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윤주 씨가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등대가 보이는 해안가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쳤습니다.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열쇠였지만 제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열쇠가 소유의 증명일까? 아니면 그냥 초대의 권리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진이와 도윤이는 이 집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을 누군가를 초대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열쇠가 살짝 녹슬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단단했습니다. 끝까지 가자. 포기하지 말자. 등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제 결심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하숙생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우리가 탄원서 다 썼어요. 아람 씨가 종이 3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람 씨의 탄원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라님은 5년간 간병으로 지친 저에게 따뜻한 쉼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매일 함께 생활하면서 확인했지만 정신이 매우 건전하시고 성실한 분입니다. 현경 씨의 탄원서. 한미라님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꼼꼼한 집안 운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치매라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윤주 씨의 탄원서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이혼 후 불안장애로 고생하던 저에게 이곳은 생명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한미라님께서 만들어주신 안전한 환경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런 분을 모함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윤주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서진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생각 바뀌셨어요? 뭘? 담보 설정 말이에요. 저희 진짜 급해서. 서진아, 이 임장 원본은? 그게 잠깐 찾을 수가 없어서. 없으면 위조인 거 아니야? 어머니,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의심할 만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강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법적 조치 말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김예진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가처분이나 가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등기부가 동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바인더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전 집주인 할머니의 확인서, 하숙생들의 탄원서, 통장님의 사실확인서, 모든 증거가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통장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등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등대처럼 저도 끝까지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하숙생들이 하나둘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녹슨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초대의 권리. 맞아. 내 집은 누군가를 환영하는 공간이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지 사흘 후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라님, 무슨 우편이에요? 아침 청소를 하던 현경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것 같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보전 처분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과 도윤이 신청인이었고 저는 피신청인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황당했습니다. 피신청인한 미라의 치매 초기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이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함. 뭐라고 써 있어요? 윤주 씨도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치매라고. 그리고 실질적 소유자라고 우기고 있어. 말도 안 돼요. 아람 씨가 분노했습니다. 급하게 김혜진 변호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셨죠? 네. 부동산 소유권 보전 처분이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서류 내용을 읽어드리자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예상보다 공격적이네요. 치매 주장까지 하다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신문기일이 정해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등기부가 사실상 동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동결이요? 네. 매매나 담보 설정 같은 처분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제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하수급 관할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한미라 씨죠? 민원이 들어와서 연락드려요. 무슨 민원인가요? 하숙집 운영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 주세요. 영업 중단이요? 네.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정말 수입원이 완전히 막힌 것입니다. 하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고 하숙업도 임시 중단하래요. 뭐라고요? 현경 씨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람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미라님, 이건 너무 억울해요. 윤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여기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데 그 말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바인더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자계약 PDF, 이메일 헤더, 계좌 거래 내역, 도어락 로그 공과금, 사용량 그래프, 전 집주인 확인서, 하숙생 탄원서, 통장님 사실 확인서. 이 모든 게 있는데도 왜 이렇게 무력할까? 법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몰랐습니다. 진실이 있어도 당장 증명하기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등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꿋꿋하게 빛을 내는 등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증거의 언어만이 살 길이야.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말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화난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서진이 친정에서 빚독촉이 너무 심해서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윤아, 너는 정말 실망이야. 엄마, 네가 내 아들이 맞나 싶어. 전화를 끊고 나니 허무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이럴 줄이야. 오후에 윤주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라님, 저 다른 데 알아봤는데 당장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 보증금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만큼 안전한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윤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라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증언이라든지. 고마워. 하지만 법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아람 씨와 현경 씨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도움이 안 돼서. 아람 씨가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이 됐는데요. 법원에서 증언 요청하면 언제든 나갈게요. 현경 씨가 약속했습니다. 연락처는 계속 유지할게요. 미라님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윤주 씨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나간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밤, 텅 빈 하숙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기가 넘쳤던 거실이 이제는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바인더를 무릎에 올리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 편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걸까요?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진이 요구하는 대로 담보를 설정해주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산 집이고 내 돈으로 산 집이야. 자정이 넘어서 휴대폰을 보니 하숙생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람 씨, 미라님, 임시로 친구 집에 있어요. 힘내세요. 현경 씨, 미라님이 이기실 거예요. 저희가 믿어요. 윤주 씨, 여기가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꼭 돌아올게요. 메시지를 읽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등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인더를 다시 열어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통장님이 말씀하셨죠. 증거의 언어로 말하자.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내일부터 신문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기일 일주일 전 김예진 변호사님과 마지막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바인더를 테이블에 펼쳐놓고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한미라 씨,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셨네요. 하숙생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이 도어락 서버 로그는 결정적이에요. 조작이 불가능하거든요. 변호사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전 집주인 확인서도 강력한 증거고요. 상대방은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요? 위임장이라고 하는 카톡 캡처 몇 장과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요? 네. 원본 서류는 하나도 없어요.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신문 전날 밤 하숙생들에게서 격려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님, 내일 화이팅이에요. 아람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모두 응원하고 있어요. 현경 씨도 덧붙였습니다. 진실이 이길 거예요. 확신해요. 윤주 씨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미라님이 이기시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당연하지. 꼭 다시 만나자. 신문 당일 법원에 도착하니 서진과 도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서진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도윤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소법정에 들어가니 판사님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님이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보전 처분 사건 신문기일입니다. 신청인 측부터 주장하세요. 서진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신청인 한미라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신청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했고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하는 위임장도 있습니다. 그때 서진 측에서 프린트된 카톡 대화를 제출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내용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한미라, 도윤아,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 한미라, 나는 늙어서 잘 모르겠어. 도윤, 내 엄마, 알겠습니다. 저런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님이 제지했습니다. 신청인 측, 이 자료의 원본 대조가 가능한가요? 원본이라고 하시면 서진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카톡 서버에서 직접 추출한 원본 말입니다. 이건 단순 캡처본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캡처본입니다. 그럼 증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거든요. 판사님의 말에 서진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김예진 변호사님이 준비한 자료를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피신청인 측은 원본 전자계약을 제출합니다. PDF 메타데이터를 보시면 생성일시와 전자서명이 모두 확인됩니다. 판사님이 화면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23분 한미라 본인 인증으로 서명됐네요. 수정 이력은 없고요. 네, 그리고 이메일 헤더 타임라인입니다. 화면에 이메일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결정을 피신청인이 직접 했음을 보여줍니다. 계좌 거래 내역도 제출합니다. 모든 자금이 피신청인 계좌에서 나갔군요. 신청인들로부터의 입금 내역은 전혀 없네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도어락 서버 로그입니다. 이건 뭔가요? 스마트 도어락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접속 기록입니다. 서버에 자동 백업되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화면에 상세한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정기적인 거주 패턴이 명확히 보입니다. 하숙생들 등록 시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요. 판사님이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이 정도면 실거주는 확실하네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태수 통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증인은 한미라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3월 20일에 전입신고하러 왔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정신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멀쩡했어요. 하숙업 신고도 혼자서 다 처리했고 매우 꼼꼼한 분이에요. 치매의 증상을 본 적 있습니까? 전혀요. 오히려 저보다 기억력이 좋아요. 통장님의 확고한 증언에 힘이 났습니다. 다음은 전 집주인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 감동했습니다. 증인은 한미라에게 집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미라가 혼자 와서 모든 걸 결정했어요.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돈은 누가 줬습니까? 미라가 직접 줬어요. 계약금도 잔금도 모두 미라 통장에서 나왔어요. 확실합니까? 내가 직접 받았는데 확실하지. 다른 사람 돈은 한 푼도 안 받았어요. 할머니의 단호한 증언에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숙생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람 씨가 먼저 증언했습니다. 한미라 씨와 3개월간 동거하면서 어떠했습니까? 매우 정상적이고 성실한 분이에요.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기록도 꼼꼼히 하세요. 현경 씨도 이어졌습니다. 치매의 증상을 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저보다 체계적이세요.
안전관리부터 가계부까지 완벽하게 하세요. 윤주 씨의 증언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미라 씨가 어떤 분인지 말해보세요. 제가 이혼 후 불안장애로 힘들었는데 미라님이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밤새 울지 않고 잤어요. 그런 분을 치매 환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서진 측의 반박이 시작됐습니다. 하숙생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이해관계입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하숙집이 문을 닫으면 갈 곳이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짓 증언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윤주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3개월간 매일 같이 생활했어요. 누구보다 정확히 알아요. 마지막으로 핵심 쟁점이 정리됐습니다. 신청인 측이 제출한 위임장의 진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님이 서진 측에 물으셨습니다. 카톡 캡처본으로는 증거 능력이 부족합니다. 원본이나 공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원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게 현재로서는 서진 측 변호사가 말을 못 이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 측은 모든 자료가 원본이고 시간적 연속성도 완벽합니다. 김예진 변호사님이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부터 거주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 증거로 입증됩니다. 판사님이 최종 정리를 하셨습니다. 심리 결과 피신청인 한미라의 부동산 소유권은 명확하며 신청인들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또한 신청인들의 명의 신탁 주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정의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서진아, 이제 끝났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급한 상황이라. 그래서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어머니, 앞으로 내 집에 손대지 마. 다시는. 서진이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김예진 변호사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완벽한 승리예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한미라 씨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어요. 이제 하숙집도 다시 열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모든 제재가 해제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정말요? 미라님. 아람 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우리 지금 가서 청소부터 할게요. 현경 씨가 신났습니다. 미라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윤주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하숙생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라님, 축하해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됐네요.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저는 바인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록의 힘, 진실의 힘, 그리고 함께 싸워준 사람들의 힘. 창밖으로 등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폭풍을 이겨낸 등대처럼 우리도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녹슨 열쇠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열쇠는 소유의 증명이 아니라 정말로 초대의 권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닐 때 그 승리는 더욱 달콤합니다. 법정 승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숙집 바다별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람 씨, 현경 씨, 윤주 씨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고 새로운 예약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미라님,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현경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응,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떤 결정이요? 이 집을 생전 신탁으로 바꾸려고 해. 하숙생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생전 신탁이요? 윤주 씨가 물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집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맡기고 저는 평생 거주하고 사용할 권리만 갖는 거야. 다음 날 김혜진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받았습니다. 생전 신탁 말씀이시군요. 좋은 선택이에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우선 상속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주권은 평생 보장되고요. 도윤이나 서진이 다시 건드릴 수 없는 거죠? 네. 신탁 조건에 따라 처분도 제한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미라 씨 경우에는 하수검 목적도 신탁 조건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럼 계속 하숙집을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방 하나를 여성 쉼자리로 상설 운영하는 조건도 넣어보세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생전 신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는 신탁회사 소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평생 살 수 있고 하숙업도 계속할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 하나를 여성 쉼자리로 무료 제공하는 조건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미라님, 정말 멋진 결정이세요. 아람 씨가 감동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도움받을 수 있겠네요. 윤주 씨도 고마워했습니다. 그게 내 진짜 목표였어. 누군가에게 안전한 방 한 칸을 내어주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해안가 정자에서 만났는데 도윤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서진이랑 이혼했어요. 그래? 법정에서 엄마 모습 보고 나서 저도 정신을 차렸어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혹시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한 후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쇠 대신 너에게 주는 거야. 봉투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이 집에는 너를 위한 열쇠는 없다. 하지만 매달 초하루에는 초대장이 있을 것이다. 원하면 찾아와라. 억지로 들어올 권리는 없지만 진심으로 찾아온다면 언제든 환영한다. 엄마가. 도윤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소유가 아니라 관계야. 도윤아, 네가 그걸 이해할 때까지는 이게 최선이야. 알겠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진심으로 찾아오면 언제든 환영해. 하지만 억지로는 안 돼.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숙집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여성 쉼자리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온 젊은 엄마, 이혼 후 갈 곳 없는 중년 여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 모두들 잠시나마 안전한 쉼터를 찾았습니다. 미라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설 수 있었어요. 여기서 받은 도움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베풀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첫 번째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정말 도윤이 올까 싶었는데 오후에 정말 나타났습니다. 엄마, 초대장 받고 왔어요. 들어와.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새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리고 서진이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됐어. 네가 깨달았으니까. 다음 달에도 올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진심이라면 언제든. 저녁 때 하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도윤을 소개했습니다. 제 아들 도윤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라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도윤 씨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네요. 아람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도 결국 선택인 것 같아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윤주 씨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해안가로 나갔습니다. 등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녹슨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열쇠는 단순한 소유의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권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소유는 잃을 수 있지만 관계는 선택할 수 있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쳤습니다. 이제는 그 바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1년 후 하숙집은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숙박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쉼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윤도 매달 초하루마다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게 됐어요. 어느 날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네. 엄마가 하시는 일도 존중해주는 분이에요. 그럼 다행이다. 혼례식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결혼식 날 저는 하숙생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도윤이 새 신부와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엄마가 하시는 하숙집에 언젠가 봉사하러 가고 싶어요. 새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람 씨는 이제 간병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경 씨는 작은 카페를 차려서 잘 운영하고 있고요. 윤주 씨는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들 종종 찾아와서 안부를 묻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새로운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 잠시 쉬러 온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편하네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을 운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안전한 방 한 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장님도요? 네. 그래서 이곳을 만들었어요. 간섭 대신 기록, 강요 대신 초대. 좋은 말씀이네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하숙집을 연 지 몇 년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모두들 각자의 길을 찾아갔다. 나도 많이 배웠다. 소유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요보다 초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창밖으로 등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같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슨 열쇠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열쇠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제 인생 철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열쇠를 꽂을 권리는 없지만 문을 열어둘 용기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이 집도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안전한 항구가 될 것이니까요.